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 다음 주 화요일 있을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사실상 여야의 결과가 상당히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떻게 되는가, 이 운명이 결정되는 시점이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여기저기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즉 멕시코나 이 후박의 주민들도 아주 조직을 해서 트럼프의 반대표를 던지려고 시민권 신청이 6개월 동안 14%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시민권을 얻어야 이 대선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한국, 일본, 인도, 멕시코 같은 해외 아시안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나라의 외교관들도 트럼프가 당선이 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보도가 막 떠돌고 공화당 주류나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쪽에서는 트럼프를 죽어도 맞겠다. 거기에 요즘 크루즈가 약진하고 또 루비오도 조금 살아라고 하니까 앞서 있던 플로리다나 오하이오 내주에 하는데요. 여기에 대의원이 많고 성자 독식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져버리면 트럼프는 대선 대권론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앞두고 지금 미국 시간으로 현재 이 한국의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4군데에서 경선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대의원이 좀 많은 주, 즉 인구가 많은 주죠. 미시간하고 미시시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미시간이 대의원이 59명이고 미시시피가 40명인데 이 두 군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합니다. 밤늦게 나올 아이다호나 하와이, 여기에는 뭐 32명, 19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와 관계없이 트럼프가 사실상 이번에 또 이겼다. 그래서 트럼프는 내주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또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주류나 미국의 히스패닉이나 또 미국의 기득권이 다 달라들어서 트럼프를 죽이려 해도 미국의 바닥에 트럼프 지지 여론이 저소득층, 저교육층, 백인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하도 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힐러리가 남편 클린턴은 돌아온 탕자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떤 이 부유한 집의 아들이 집을 나가갖고 뭐 재산도 날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가 나중에 거지가 돼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따뜻하게 뭐 맞아주면서 잔치를 벌였다 해서 돌아온 탕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힐러리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일 이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의 대부분 흑인 신자인데요. 이 흑인들 앞에서 이 자기 남편을 언급하면서 돌아온 탕자였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에 나섰을 때 클린턴이 나를 죽여주면 내보다 더 똑똑한 힐러리가 또 나를 도울 거기 때문에 이 표 하나로 사람 2명을 당선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힐러리는 자기 남편을 이 유세에서 연설을 시켜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고 횡설수설하면서 박수도 잘 안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나를 찍으면 클린턴까지 얻는다. 그래서 8년의 대통령 경험을 가진 이래서 한 표로 2명을 사라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남편이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 소형화, 경량화에 있어서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자신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미국까지 협박할 수 있는 실력을 이번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갖추었고 미사일 능력도 그만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북한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미국의 어떤 이 공군 참모총장이나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북한이 김정은 주장과는 달리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까지는 미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기존 평가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식으로 폄하하는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협상이 아마 끌어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고 실제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기사를 쓰다가 제목에는 미도달이라 해놓고 또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도달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엉뚱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도대체 얼마까지 간 건지를 명확하게 합의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 국민들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고 또 의료 복지 제도가 좀 되어 있고 이래서 또 일본 사람들이 이 먹는 부분 중에 육식보다는 이 해산물 등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오래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제 신문에 보면 이 100세가 들기 싫어서 99살 노인이 자살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이 노후 파산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모아놓은 돈을 다 쓰고, 그래서 이 신분이 추락을 해서 하류 노인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65세의 노부부가 이 월 26만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6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22만원 밖에 안 돼서 한 달에 4, 5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고,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1억 한 7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난답니다. 그 돈이 모자라는 거죠, 쓸 돈이요. 그래서 노인들이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진 노인들이 파산 직전에 몰려가지고 아파도 병원 갈 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끼니도 2다발에 1,000원씩 하는 소면을 사가지고 끓여 먹고 또 며칠씩 굶는 노인도 많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고 유럽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요, 노인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은 이렇게 지금 빈곤에 시달리는데요. 그 노인들이 바닥이 나는 나이가 90세라는 겁니다. 모아놨던 돈과 연금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90세 이후에는 지속적인 적자를 갖다가 계속 사면서 빚을 쌓고 있는데요. 노인들 보고 뭐 빚 빌려줄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결국은 굶고 이러면서 이 말년에 가장 죽음 직전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병원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경제가 정체된 시점에서는 이제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한때 최장수 국가라고 엄청 자랑을 했었는데요, 일본이 자기 나라 내부에 100세에 사는 노인들도 책임 못 질 만큼 되어버렸는데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노인들은, 일본의 지금 노인들은 단가이 세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층에 접어드는데, 일본이 고속 성장을 할 때 한국 같은 58년 개띠 전으로 일본의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요, 이 성장 과정에서 하도 일본 경제가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모든 연금이나 복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 그런 돈들을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저축해 놓고 살면서 해외를 여행하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세대가 거의 끝이 나가고 있고, 아까 말한 단가이 세대들이 노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최고 좋은 시절에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90살 이후로 살게 되면 그 돈도 지금 모자라서 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현실이 매우 우려스러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본 노인들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한국은 3분의 2의 노인이 거의 생계를 꾸려갈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소득과 수입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 노인들은 오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일본보다는 한 10배 정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